크립토 시장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진행의 장윤영입니다. 이번 주 호재에 호재가 겹치면서 정말 차근차근 올라줬던 우리 시장이었는데요. 이렇게 또 떨어지는 데는 한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요. 주말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가 알차게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의 코인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말 사이 살펴볼 수 있는 전략들 하나하나 살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밤에 마감됐던 뉴욕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0.77% 올랐고요. S&P 500은 0.83%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6,500포인트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올라주면서 좋은 모습,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그려냈습니다. 간밤에는 두 가지 고용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ADP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미국 노동시장의 둔화세를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이 환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패드워치는 금리 인하 확률을 99.4%까지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서비스업 PMI 지수도 견조하게 나와주면서 투심을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고용 둔화에 따른 금리 인하일 확률이 크기 때문에 시장이 무조건 낙관적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밤에 발표될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의 중요도가 높아졌으니까요. 오늘 밤에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크립토 시장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헤드라인 통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최근 이더리움 고래들의 흥미로운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소식이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로는 트론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시죠. 이더리움 시장에서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고래들은 어느 시장에서나 영향력이 있지만요. 최근 이더리움 시장에서 미묘한 세력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건데요. 흔히 10,000 이더리움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이제 메가고래, 그리고 1,000에서 10,000 사이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를 대형 고래라고 부르는데요. 그간 이더리움의 막강한 상승세를 주도했던 메가고래는 8월 말경부터 매수를 중단하고 관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대형 고래들이 바통을 이어받아서 매수 전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형 고래들이 시장에 재진입했다는 것은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되지만요. 이더리움이 지금 현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4,500달러 저항선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이 저항선 돌파 여부는 메가고래들의 복귀 시기 그리고 그 강도가 될 거라는, 그게 관건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고래들이 빠지진 않고 번갈아가면서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일은 없겠지만요. 고래들의 움직임이 시장 동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인 만큼 고래 자금의 흐름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트론이 알트코인 시장의 회복을 이끌 수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론 네트워커에서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건데요. 최근 4주 동안 일일 입금 거래가 급증했고요. 테더 예치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9월 들어서도 테더 예치는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이 8월의 상승 모멘텀을 그대로 받아가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흐름은 트론의 거래 손해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에 테더 유입에는 대형 고래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미국 정부가 새로운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트론을 포함시켰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이 트론의 유동성 증가에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안에서의 유동성이 증가했다는 건 투자자들이 활발한 거래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움직임으로 해석해 볼 수 있기 때문에 트론과 트론 코인의 강세가 기대되는 상황이지만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특히 고래들의 투심에 따라 이 변동성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시간 시장 분위기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와는 좀 상반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비트코인부터 살펴보시면 11만 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 밤까지만 해도 11만 달러 선을 좀 내주는 모습까지 확인이 됐는데 그래도 그 낙폭을 조금은 줄여냈습니다. 어제 이 시간 대비해서 1.21% 떨어지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의 낙폭이 조금 깊습니다. 어제 이 시간 대비 3.87% 빠지면서 4,30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300달러 선도 좀 내줄 위기에 처한 모습인데요. 어제까지만 해도 4,500달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좀 아쉬운 모습 그려내고 있습니다. XRP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빠졌지만 그래도 2.8달러 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계속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는 솔라나와 체인링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시장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고요. 밈코인 단에서도 이 3대 밈코인 모두 하락세를 보이면서 조금 상승하는 종목들 찾기 어려운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이틀과는 좀 상반된 흐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좀 투자의 갈피를 잘 못 잡겠다. 특히 주말을 앞두고 있어서 더 무섭다, 걱정된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전략, 주말 사이에 어떤 계획 세워보면 좋을지 꼼꼼하게 살펴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 금요일 오늘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55분까지 진행될 예정인데요. 방송 이후에도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계속 만나보고 싶다, 업데이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 뒀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하셔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24시간 동안 전문가님의 전략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고 편하게 시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동환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인사부터 반갑습니다. 나눠주실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시그널 드림에서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투자 길잡이 김동환 전문가라고 합니다. 오늘도 빠르게 변화하는 이 코인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끝까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시면은 제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중요한 포인트는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코인 시장, 정말 이번 주야말로 딱 그런 시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조금은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히든 코인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매주 수익 챙겨 가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오늘도 방송 후반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전략부터 히든 코인까지 꼼꼼하게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야기부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시장은 좀 PC나 이런 물가지표들에 주목을 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 주는 오늘 밤에 발표될 비농업 고용보고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 내내 크고 작은 그런 고용 지표들이 나오면서 투심이 빨리빨리 좀 바뀌는 모습이었어요. 이런 고용이랑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랑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까요? 네, 일단은 오늘 저녁 9시 30분에 말씀하셨던 대로 이 미국 비농업 이 고용 지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 건데요. 네, 좋습니다. 일단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는 지난달에 몇 명이 새로 일자리를 이제 얻었는지 보여주는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농업을 제외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대부분 고용 변화를 나타낸 지표라서 쉽게 말씀을 좀 드리자고 하면은 네. 고용이 늘면은 이제 경제가 좀 활발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고용이 줄면은 경기 둔화 신호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달러 가치와 금융시장 변동성에도 이게 사실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용이 좋으면은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은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 이 시장에 이제 덤벼들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맞죠.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즉 고용이 좋으면은 달러가 강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고용이 나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자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네. 이 고용 지표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고용 시장이 둔화됐다는 게 사실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 경우에 따라서 시장이 그걸 좀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은 FOMC가 좀 다가오고 있고 금리나 기대감이 좀 시장 전반에 펼쳐진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고용이 나쁘다는 결과를 우리 코인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소화해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비트코인 차트 흐름 자체도 네. 이걸 좀 많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지지와 저항 구간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체크를 해드렸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렸던 이 111.7K 구간, 여기 보시면은 이 구간이 뚫리면은 이 110K 구간도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네. 금요일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주말에 조금 하락하는 패턴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횡보를 하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는데 하락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유의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보면은 패턴이 지금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현재 시점에서 저항이나 지지 구간을 제가 오늘 좀 체크를 해드릴 건데,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일어났는데 이 반등을 하길래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이 뒤에 9월달 포트폴리오 구성을 제가 좀 보여드릴 건데, 지금 현재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금이 몰리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수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흐름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단기 흐름에서 이 중요한 두 가격대는 지지선은 107K로 보시면 되고요. 저항대는 112.6K 이 구간을 보시면 되거든요. 이 지지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 107K 구간은 최근에 이제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도 여러 번 이제 바닥을 좀 지켜낸 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은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신뢰가 좀 쌓여 있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지선 역할을 하는 거고요. 만약 이 자리를 강하게 만약에 지켜낸다라고 하시면은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이 지지선이 깨지지 않는 한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저항 구간에 대해서는 112.6K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구간에 올라올 때마다 매도 압력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정도면 팔아야 되겠다라고 매물대를 이제 내려놓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저항을 만약에 돌파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다시 눌릴 수도 있고요. 만약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네. 새로운 상승 흐름도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에 대해서 제가 전략 좀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107K 지지선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112.6K 이 저항선 돌파 여부를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모멘텀이 나오는 자리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반대로 107K 지지선이 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손절하는 이 방향을 좀 정하셔야 돼요. 계획을 세워줘야 네. 됩니다. 그리고 지지와 저항 사이에서 이 박스권 흐름을 보다가 어느 한쪽에 뚫리면은 그쪽에 대한 방향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지난주에 111.7K 지지선이 뚫리면 이게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딱 그런 흐름으로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 주 차트 흐름 살펴보시면 이 107K와 112.6K 박스권 내에서 어느 쪽이 먼저 뚫리느냐에 따라서 이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는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저항선을 돌파해서 상승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적어도 움직여주면 참 좋겠지만, 지금 뭐 FOMC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는 시점인 만큼 107K 지지선을 버텨내지 못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때는 이제 손절과 방어 전략이 참 중요해지는 시점일 텐데요. 혼자 타이밍 잡기 어렵다, 미리 준비해두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QR코드 마련해뒀습니다. 정보방 안에 입장하시면요,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자분들 중에서 저는 큰 수익 필요 없고 그냥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싶어요, 실패만 안 하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세요. 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만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피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대로 이제 9월 달에 좀 변동성이 많이 클 거예요. 네. 작년에도 사실 이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9월 20일 이후로 차트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어쨌든 이 금요일 방송이다 보니까 네. 점검할 세 가지에 대한 꿀팁이라고 하죠. 이런 걸 좋습니다. 제가 조금 한번 봐드릴 테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혹시 이 세 가지에 조금 해당되시지 않는지 점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이 추격 매수입니다. 네. 추격 매수인데
이 코인이 갑자기 급등을 하면은 나만 못 샀다는 심리 때문에 그쵸. 추격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이 네, 계세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계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되는 그 계획성은 어느 정도 들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 꼭 네.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손절 미륵인데 조금만 기다리면 오르겠지라는 생각으로 기다리시다가 대응이 안 되세요. 네, 맞습니다. 혼자 하시면 대응이 안 되십니다. 그쵸. 그러면 사실 심리적으로 시장에 벌써 졌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왜 계속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제가 저번에도 아마 말씀드렸는데 이 익절 손절 부분은 어느 정도 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익절 같은 경우에도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샀던 가격에서 20%가 오르면은 비중 50%는 정리를 하십시오. 그 나머지 비중은 네. 내가 샀던 가격에다가 지정가로 걸어두시면 시세 방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꿀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이제 세 가지는 이제 세 번째는 정보 자체에서 많이 휘둘리세요. 네. 예를 들어서 커뮤니티라든지 그리고 주변에서 이 종목이 좋더라라고 그쵸. 해서 사시는 분 정말 많으십니다. 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벌써 매수하기 전에 졌어요. 졌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정보는 내 기준점으로 보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데이터 값이라든지 차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차트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QR코드를 편하게 문의 주셔서 저희 정보방에 들어오십시오. 그럼 왜냐하면 제가 전자책자라든지 그리고 어떻게 차트를 보고 움직이게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좀 상세하게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한번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추격 매수하지 말자, 손절을 제때제때 하자, 그리고 정보에 휘둘리지 말자. 이렇게 세 가지만 지키셔도 실수를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결국 내 기준을 세우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건데요. 어떤 기준을 세워야 할지 혼자 판단하시기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매수 타점부터 손절 전략까지 다양하게 꼼꼼하게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지난달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이미 약세장이라고 불리는 이런 9월 구간에 접어들기도 했고 FOMC도 또 다가오고 연말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좀 포트폴리오를 점검해보기 딱 좋은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한 달 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 좀 어떤 계획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9월달 이 하반기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에서 신규로 유입되는 자금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내 비중에서 제가 보면은 35%는 저는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보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107K 지지선과 네. 112.6K 저항 구간에서 박스권 전략으로 저는 들어갈 겁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말씀드렸던 스테이킹 수요와 중기 성장성 확보로 제가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 수급과 기간 매수세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자금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유는 이 글로벌 수급과 가격 변동을 바로바로 체크하면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시에도 해칭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구성을 넣어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금리 인하로 관련된 이제 수혜주 코인들이 AI나 RWA 이런 성장 섹터 쪽이라고 저번 방송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언급드렸던 이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따라서 당연히 대응하는 구간도 다르겠지만 눌림목이 왔을 때 잡아야 될 종목들을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직도 늦지 않기 때문에 문의 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9월달 포트폴리오 구성과 그리고 제가 정보 자료들 그리고 현재 순환매도는 섹터가 어떤 건지도 제가 같이 공유드리면서 정보방에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9월 포트폴리오까지 꼼꼼하게 살펴주셨습니다. 비트코인은 박스권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한 가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또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면 이렇게 리스크 관리가 좀 더 용이하다라는 말씀 꿀팁까지 전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드디어 오늘의 히든 코인 만나볼 순서입니다. 이 지난주와 지지난주에도 히든 코인을 매주 소개해 주시면서 정말 많은 상승률, 수익률을 챙겨 주셨어요. 오늘을 소개해 주실 코인은 좀 어떤 흐름 보였던 코인일까요?
네, 일단 제가 저번 방송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블라스트라는 팬들인데 네.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주말 동안 하락이 나왔죠. 네. 하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시세 가격이 좋아요. 방어가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어떤 종목을 매수가 들어감에 있어서 이제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거래량 매집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들고 왔던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매집이 되어가는 형태 흐름이라서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코인을 제가 좀 들고 왔는데요. 아, 네. 섹터는 NFT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좋아 보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왔고 현재 지금 어떤 종목을 사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정말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보이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크를 해드리자고 하면은 매집이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 하락하는 동안에도 계속 방어가 잘 되어 있고 꾸준하게 지금 상승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시세 부채를 한번 나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중장기로 들고 갈 만한 메인 코인은 제가 어쨌든 한번 말씀드렸어요. 블라스트라는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렸고 네. 그 종목은 저도 들고 있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블라스트도 한번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왔고 제가 계속 언급을 했던 3.5원에서 매집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유 중인 종목에 대해 가지고 대응이 안 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네. 손실 나가지고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시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는 아래 QR코드를 문의 주시면은 종목방으로 들어오십시오. 오셔가지고 편하게 문의 주시고 포트폴리오 구성도 계속 이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중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코인, 그것도 전문가님께서 직접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빨간불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단기적으로 전망이 좋은 종목으로 가져와 주셨습니다. 하락장이 좀 예상이 되는 주말에도 방어가 잘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정말 메리트가 큰 종목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명과 대응 방법은 QR코드 내에서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주말을 앞두고 다시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말을 맞이해보면 좋을지 이 투자자분들한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방송에도 제가 계속 언급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투자에 있어가지고 포트폴리오가 제일 중요한 이유는 현금 확보 비중도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패턴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거를 일단은 유지를 하시고요. 그리고 현금을 확보를 하시고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주말을 앞두고 좀 불안감 많이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께서는 관망하면서 현금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사이에도 이렇게 다양한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시장과 관련된 이슈들 만나보고 싶다. 특히 저희 암호화폐 시장은 24시간 돌아가잖아요. 이 주말 사이에도 24시간 동안 전략 받아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 사이에도 문의 드리면 전문가님께서 다양한 전략, 다양한 가이드라인 꼼꼼하게 챙겨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꼭 전문가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